그러면 빛이 아니 창문 괜찮아요? 눈에 확 들어오는. 네, 괜찮아요. 괜찮아. 그리고 저기 뭐야, 일단 노는 시간이 오늘 그렇게 길지 않아요? 벌써 저기 20분이 지났어. 20분 지나. 20분 지났으면 40분이 끝나. 40분까지 안 걸리도록 하면 되잖아. 시작할 겁니까? 예, 시작할게요. 오늘 보니까 뭐가 오잖아. 자, 오늘부터 그 대장경을 합니다. 수양명 대장경.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대장의 장상하고 그다음에 수양명 경맥의 유주, 그러니까 정경의 유주를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장의 위치는 16초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추 그냥 세서 16번째에 매달려 있고요. 대장류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장류가 되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인 양관혈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는 뭐 전부 여러 모양을, 이 고전에는 다 여러 모양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대장은 회장, 그 다음에 광장, 직장, 항문, 백문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고전 해부학에서 얘기하는 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배꼽에서 왼쪽으로 16곡, 16번 이렇게 구부러지고 크기는 4촌 정도 되고 직경은 5푼이 조금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2척 1촌, 그러니까 한 70cm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회장은 현재 소장의 일부와 대장으로 본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현대 그 해부학하고의 그 매치는 좀 아직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감론을박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전문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영추에 뭐 이렇게 써 있고 유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는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유경에 보면은 엽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파리가 쌓여 있는 듯이 이렇게 겹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고전 그 해부학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동양의학적인 측면을 어프로치를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장이라는 게 있어요. 넓은 장이죠. 그래서 척을 따라서 회장에 이어진다. 그래서 제예, 참 어려운 한자들 많이 나오는데, 찌꺼기 제자에 더러울 예를 내보내는 길이다. 그리고 크기는 8촌 정도 되고 직경은 3촌 반, 길이는 2척 8푼 해서 이것도 뭐 거의 한 70cm 후반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영추에도 있고 유경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이죠. 직장은 이제 광장의 말자리, 광장의 말자리고, 그 다음에 항문, 별명을 백문이라 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폐와 대장의 혈이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며 폐 숙강 작용으로 폐 숙강 작용에 의해서 잔사물을 내려보내고 체외로 배설한다. 그래서 감기가 걸리면 변비가 되는 것은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변비가 되는 경우는 숙강지기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서 대장지구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한다. 요 얘기는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양의학의 고전에서의 그 대장은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뭉뚱그려서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의 기능입니다. 윗속의 소화물은 소장하고, 그러니까 음교혈에서 수기가 섭취되고, 대장은 조박은 많이 아시죠, 그죠? 잔사물을 받아서 아래로 항문으로 내려보낸다. 그래서 그 소문에 보면은 대장자는 전도지간이요 변화 출원이다. 그래서 변화 출원이라는 말은 잔사물이 나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대장은 소장에서 받아들인 잔사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관이다. 또 한 번 여기 나오는데 폐와 대장은 표리 관계이므로 폐 숙강작용에 의하여 대장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런 표리 관계가 있다는 거. 요 관계는 확실히 그 개념을 잡아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전체 유주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만 있어요. 이게 이제 주로 여기 어깨 쪽에 있죠. 폐하고 좀 많이 겹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대장에 이제 낙하게 되는데 속하게 되는데 이제 보면은 조금 다른 부분이 뭐예요? 어깨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견갑골 쪽으로 이렇게, 그죠? 견갑골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척에도 이어지고, 이거는 경근의 경우는 척하고 이어지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 대추혈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얼굴을 맴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대장은 이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미 아는 거지만 염두에 두시고 이제 대장병을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거 같이 읽어보시죠. 대장 수양명 지맥은 기우 대지 차지 지단하야 순지 상념하야 출합고 양골지간하고 상이 양근 지중하며 순비 상념하야 입주 외렴하고 상노외 전념하야 상견하야 추루 골지 전념이라 상출우 주절지 회상이라가 하입 결분하야 낙폐하고 하격 속 대장이라 기지자는 종결분으로 상경하야 관협하야 입하치중하고 한출협구하야 교인중하야 자지우 우지자하고 상협비공이라. 뭐 요거는 다시 나누어 테니까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 스타트를 안 하지? 예, 안 움직이네요. 이게 동영상인데 안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해가지고 쭉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와서 쭉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대장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입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런 유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상거허에 합한다고 이 교과서 내용,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게 대만에서 만든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상거허에 가서 위에 양면경하고 합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자꾸 줄어들네요. 자, 설명입니다. 기, 우, 대지, 차지, 지단인데 이제
수태음 경맥의 맥기를 받아서 상냥혈에서 기시한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그 뭐야 기시한다로 되어 있고 요거와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순지상염인데 요거는 이관 삼간을 쏜다. 그래서 지순상염, 이관 삼간염. 근데 요 이관혈과 삼관혈 검지의 이상에 대해서 이제 이 주가 연풍 선생님 주가 달려 있는데 이관혈, 삼관혈은 중수지절 관절의 앞뒤에서 취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서 취하죠. 그죠? 취하는데 첫 마디와 둘째 마디의 앞뒤를 취한다는 별설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인데 여기에서 취할 수도 있다. 네? 그런 별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별설과 같이 해도 효과가 있으며 경혈도 거기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별설도 맞는 경혈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존재함으로 통설로 효과가 없다면 별설을 써도 된다. 통설을 이관삼관을 써야 되는데 이쪽을 써봤는데 안 되면 이쪽을 써보기도 해라. 그래서 북신회에서는 정혈진으로 둘째 마디 또는 둘째 마디를 손가락으로 잡아보고 그러니까 둘째 마디 또는 둘째 마디를 손가락으로 집어보아 앞통을 살피는 것이나 임상적으로도 첫째 마디보다 이 둘째 마디, 셋째 마디의 반응이 덜 잘 나타난다. 이게 정혈질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네? 눌러보면은 아픈 데가 있어요. 반응이 나타나는 데가.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가 많이 아파. 그럼 지금 대장이 좀 이상한 거죠. 그죠? 지금 나는 대장 쪽이 아픈 게 아니고 이 반대쪽이 좀 아픈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살펴보는데 여기 끝보다는 오히려 이런 데서 반응이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유주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혈질을 할 때 이런 쪽도 다 만져보면 그런 반응이 잘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또 금지에만 손거스름이 손끝에 가늘게 갈라짐. 이거 이제 손톱 이쪽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러나 털같이 이렇게 나면서 굉장히 아픈 거 있잖아요. 그걸 손거스름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수 말로. 그래서 그다음에 물집이 생기거나 그다음에 표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생인손표 등창점이다. 이게 생소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는 것은 최근 수양명에 이상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수양명경에 지금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소나리라든지 이걸 갖다가 이런 물집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었다 하는 거를 눈치를 채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합곡 양골지간인데 합곡은 그 제1하고 제2 중수골 사이를 지나간다. 뭐 여러분 다 아는 그 자리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유경에 보면 합곡은 양골이라고도 하고 속명을 호구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합곡혈액은 이제 사관혈이 있습니다. 요거는 자주 나왔던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하시기 바라는데 합곡혈이 위치하는 제1, 제2 중수골 사이를 호구라 한다. 뭐 여기 얘기하는 거죠. 3살까지의 유아는 맥을 잡기 어려우므로 호구 삼관 맥문을 보는데 그 이름은 이에 유래한다. 그래서 여기를 보는 우리 그 책에도 뜸사랑의 그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뭐 실제로 이런 거 보는 것보다 요새는 수학과로 뛰어가는 게 훨씬 빠르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볼 일은 없지만 어쨌든 요 호구 삼관 맥문이라는 것을 이 호구가 라는 이름은 여기 합곡에서 유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북신호에서는 합곡을 표환실증, 마항탕증, 그 다음에 갈근탕증인 경우나 그 다음에 이기소간의 보기에 자주 쓴다. 사지 말단에 있는 혈자리 중에 혈자리의 크기가 비교적 큰 것은, 그러니까 사지 말단 손가락에 있는 혈자리들이 되게 작잖아요. 근데 그 혈자리가 크기가 비교적 큰 것은 합곡하고 태충혈이며 구급시에 자주 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관혈이죠, 그죠? 합곡은 엄지와 검지뼈 사이에 반대쪽 엄지 첫 횡문이 물갈기 끝과 겹쳐지게 놓았을 때 엄지손가락 맨 끝에 해당하는 위치가 된다.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데 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물갈기 끝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에 첫째 마디가 나오도록 여기다 딱 놓으면 이 손가락 끝이 그 합곡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이 끝이 합곡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혈하는 방법 중에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대보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여기 설명한 겁니다. 말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이런 얘기예요. 엄지손가락 맨 끝에 해당하는 위치가 된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돋보기 등으로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 혈자리를 발안하거나 이완되어 있거나 그것만 모음이 넓어져 있거나 한다. 또 모음은 날에 따라 커지기도 작아지기도 한다. 그래서 그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반응이라는 것은 그날 다르다. 자, 요거는 이제 가끔 나오는 얘기죠, 그죠? 합곡하고 이제 사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인데, 합곡혈은 이기소관이, 그 다음에 태충혈은 소관이이다. 예,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용이 있어서 태충혈보다 기의 이기작용이 강하고, 합곡은 똑같은 펑션인데 합곡이 강하고, 그 다음에 태충은 혈의 소관작용이 강하다. 합곡혈보다. 요거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소위 말해서 이기소관, 합곡은 이기소관이다. 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기하는 쪽이 더 펑션이 강하다. 그런 그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상에서. 그다음에 상임 양근지중. 양근지중은 장무지 신근하고 단무지 신근 사이의 양계혈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들어간다. 장무지 신근, 단무지 신근 이렇게 되죠. 장무지 신근, 단무지 신근 돼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훅 들어가는 여기가 양계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유경에는 완중, 상측, 양근, 함중.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그죠? 이건 뭐 전에 무슨 타바코 뭐였지? 하여튼 그게 있었죠, 그죠? 담배 여기 코담배를 여기다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이걸 갖다 유준영이 마약을 그렇게 해야 돼. 뭐 방송 용어가 아닌데. 자, 어쨌든 말했습니다. 저기 유튜브에서 잘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고 양계혈입니다. 양계혈은 북신의 양계혈은 별로 쓰지 않으나 드물게 합곡혈을 대신 쓰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뭐 줄을 잘 듣는데. 연기가 좋은데. 순비상염인데 비상염은 전환 요측을 말하고 전환 요측을 얘기하고 양계혈과 편력혈 부분을 가르친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입주 외렴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보면 양계를 돌아서 곡지까지 곡지까지 간다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이즈모라는 곳에 충수염의 명혈로 편력혈을 앓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대장과 소장이 이어지는 곳을 난문이라 하는데 이곳은 충수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중국에서 충수염 치료혈을 난미혈, 기혈로서 족삼리하이촌이라 하는 여기서 온 것이다. 난문에 종기가 생기는 것은 장량이라 하는데 편력혈에 다장구를 하여 고치는 사람도 있다. 또 올류혈에서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삼리혈은 견비나 목보다 위에 기를 내리는 작용이 있다. 수삼리혈. 그 다음에 수삼리혈은 곡지의 세행지 아래 근이 부풀러 있는 곳을 누르면 아픈 곳이다. 이렇게 세 손가락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 누르면 아픈 부분 있죠. 그거하고 다르다. 자, 입주외름입니다. 주외름은 곡지혈을 말한다. 올류혈을 돌아 수삼리를 지나 곡지혈까지. 그래서 조금 전에 유경의 내용이 내용의 나머지 부분이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곡지혈하고 안질환하고가 관계겠다. 이거는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곡지혈은 수양명, 족양명이 이어지는 관계로 안질에 듣는다고 알려져 있다. 왼쪽 눈이 약하면 좌곡지혈에 압통이 있기 쉽다. 즉 나쁜 눈과 같은 쪽이 반응한다. 한번 눌러보시죠. 곡지를 눌러봐서 왼쪽하고 오른쪽을 눌렀는데 똑같이 아파요? 그런 눈이 양쪽 다 나쁜 거지. 아니 뭐 어쨌든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런 게 있으니까 그 곡지를 갖다가 한번 눌러보는 것도 특히 안질 같은 경우에 하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상노외 전염. 노는 상완을 말하고 요 부분을 얘기하죠. 그다음에 곡지, 주료, 오리혈, 그다음에 비노혈 주변을 돌아 상완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고 상견 출 우골지 전염이라. 그런데 우골은 견본 끝을 말한다. 여기 견본 끝을 말하고 우골지 전염은 견우혈 부분을 말한다. 똑같은 내용, 거기에 대한 내용이 유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견우혈에 대해서 알려줘. 견우혈은 수태염 경근이 들어오지만 임상적으로는 수족 태양경하고 족소양경이 들어옴으로써 수양명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런 혈자리도 여러 개가 들어온다 하는 얘기예요. 견우혈은 어떤 종류의 피부병에 잘 듣는다고 하는데 이는 수태염경이 들어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수태염경이 여기에 유저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북신해에서는 담경이 유저하는 부분이라 중요시하고 담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중요시하고 좌우차, 특히 중초보다 위쪽에서 좌우차를 문제를 일으키면 견우혈의 유저를 써서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초보다 위쪽에 견우혈을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초보다 위쪽에 좌우 균형, 주로 이 족소음, 이 담경의 그 변동이 원인이 되는데 이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오십견, 그 다음에 근의 구축이나 석회 침착은 어혈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환측과 같은 쪽 하복부의 소급 결복이 소복 급결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거 딱 급결이라는 게 땅땅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련 일어나고 땅땅해지는 그걸 얘기하는데 치료는 경맥의 유나 어혈을 의식하면서 임업혈을 써서 어혈을 제거하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50견하고 어혈을 갖다 제거하는데 임업까지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석회를 많이 석회 침착은 우리 저게 나이 드시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의 경우에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물론 그 변증을 하셔서 치료를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요것의 원인이 되는 거는 이제 그 족소음 담경의 변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오십견에 대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잘 듣는다. 자, 그다음에 출우 주골지 회상인데 주골은 이제 천주골이라고 해서 제1흉추를 가르친다. 그다음에 주골지 회상은 대초혈로서 수족에 양경이 모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다 모인다. 대추로 다 모인다. 그다음에 하입 결분 낙폐인데 여기에서 결분 안으로 들어가 낙속 관계로 폐에 낙하게 된다. 그다음에 하격 속 대장 그러니까 격을 뚫고 내려가가지고 격을 내려가서 대장에 직속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두 내용이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단은 유경의 내용은 전부 커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양명 경맥의 유주의 보충 설명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그 출우 주질 주골지 회상 그다음에 하입 결분 낙태 그다음에 하격 속 대장에 대한 해설입니다. 유경에는 뭐 본문은 안 읽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대추보다 앞으로 나와서 조경명의 결분으로 들어가고 폐중에 낙하고 또 격을 내려가서 배꼽 옆에 천추의 혈에서 대장에 속하고 그 다음에 폐와 혈이가 된다. 천추혈이요. 하여 대추혈에서 대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도 천추혈은 조경명 경상에 있어서 대장 지구의 모혈이라는 전제에서 그러니까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는 좀 더 연구해볼 여지가 남아있다. 또 대추 혈은 양경을 통솔하는 것으로 중요하다. 수양명, 그 다음에 수소양, 수태양은 모두 대추혈로 들어간다. 수삼경의 맥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동맥 중에서도 중요한 점이다. 그래서 대추혈이 굉장히 중요한. 이건 지난번에 동맥 할 때 나와 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기지자는 종결분 상경 관협. 그래서 경은 이제 목을 말하고 협은 귀 아래 둥근곳, 네. 그리고 본경은 결분에서 직접 폐로 들어가나 여기부터 또 하나의 흐름이 나와 목으로 올라가 뺨을 간통한다. 아까 여기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파 치중. 그래서 그 하치 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